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포삼열 선교사 특별 예배 네 번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구한말에 한 명의 사대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대부의 이름은 이인영입니다. 1907년 이 땅에는 엄청난 혼돈이 있었고, 그리고 급기야는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인해서 고종 황제께서 강제로 폐위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전국에서는 항일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곳곳에서 뜻을 가진 양반과 평민과 천민들이 비록 보잘것없는 무기이지만은 낫을 들고 죽창을 들고 임금을 폐위시킨 간악한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서울로 진격을 했는데, 아마도 추정컨대 저희 학교가 있는 이 자리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당시에는 경기도 양주군에 집결했습니다. 그 인원이 무려 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만 명 가운데는 얼마 전에 고종 폐위와 함께 해산당했던 대한제국의 정규 군대가 5천 명 정도가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일본 군대가 3천 명 있었습니다. 자, 이제 3만 명, 그리고 그 가운데 5천 명은 정규군, 그리고 그에 맞서는 일본군은 아무리 정규군이라도 3천 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나라의 구국을 걸고 싸워볼 만한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격하기 바로 전날에, D-Day 전날에 엄청난 비보를 접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의병장 이인영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조선의 정신 문명인 유교 성리학은 부모가 죽으면 꼬박 3년 동안 장례를 지내야 하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병장은, 이인영은 대단히 명망 있는 양반 유림으로서 이 엄격한 부친상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많은 의병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잃어버린 나라는 3년 뒤에 다시 찾을 수 있으나 내 아버지 장례는 3년 뒤에 다시 치를 수 없다. 그러니 나는 의병장직을 내려놓고 아버지 장례를 지내러 내려가겠다 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역사는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3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3년 뒤 1910년 이 땅은 바로 임금을 끌어내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식민지로 전락하고, 이 땅의 백성들은 모든 사람 예외 없이 하나같이 모두 다 일본의 식민지 백성으로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구한말에 팽배했던 하나의 풍조가 있었는데, 그것은 가문이기주의입니다. 가문이기주의는 그냥 이기주의보다 훨씬
교활합니다. 그냥 이기주의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문 이기주의는 너무도 훌륭한 명분이 있습니다. 즉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조선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성리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가문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문들이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나라라도 팔아먹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 즈음에 전혀 다른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인 의사입니다. 당시 조선은 모든 사람이 가문 이기주의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이영만리에서 조선 땅에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이 땅 조선에, 그것도 조선 땅의 가장 변두리고 지금으로 치면 지역 감정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던 평양이라고 하는 곳에 마다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조선 사람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고치기 시작합니다. 1894년 이 땅에는 두 번의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 한 번은 동학농민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난리는 동학농민전쟁으로 인해서 발발하게 된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의 최대 격전지는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성 안에서 농성하고 있던 청국군과 그리고 평양성을 공격하는 일본군 사이의 공방전은 대단히 치열했기 때문에 평양성 안에 양쪽 다 많은 사상자들이 속출하였습니다. 이 미국인 의사 윌리엄 홀은 1894년 7월에 평양성에 도착하여서 비로소 평양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얼굴을 익힐 즈음 곧 한 달 뒤에 바로 이 평양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양 성 안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피난지로 일단 가족들과 피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난지에서 평양성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전투로 인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양성 안에는 모든 의사들이, 한국인 의사들도 포함해서 다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치료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홀에게는 1살 된 아이와 그리고 임신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선교본부에서는 윌리엄 홀에게 평양은 위험하니까 당장 서울로 귀환하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홀 선교사는 선교부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평양성 환자를 돌보기 위해 피난지를 떠나서 평양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평양성 거주민들과 전투에서 희생된 청국군들과 뿐만 아니라 일본군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밀려드는 환자들 때문에 쉴 틈 없이 진료하다가 과로로 쓰러지고 급기야는 말라리아에 감염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로 귀환을 하는 도중에 발진 디프스가 발병하는 바람에 1894년 11월 24일에 아내
닥터 로제타 홀과 1살 된 남자아이를 남겨두고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복음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역사를 지켜보면 저에게는 복음이란 이런 뜻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주의로 내달리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을 위해서 자기만을 지키고 있을 때에, 복음이란 가족 아닌 사람을 가족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한 가족이 또 있습니다. 이분은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그들의 가족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전파하신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3대 부흥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길선주 목사님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덧붙여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당시 장로의 신학교, 저희 학교 졸업생이거나 재학생인 분들은 길선주 목사님 말고도 유여대 목사님, 양전백 목사님, 김병조 목사님, 이성훈 장로 등 5명이나 있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장남은 길진영 선생입니다. 길진영 선생은 숭실학교에 재학 중에 일제가 날조한 테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일명 백오인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엄청난 가혹한 고문을 받고 추록하였지만 장이 썩어가는 병을 얻게 되어서 결국에는 순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의 차남 길진경은 3.1운동 당시 평양에서 지하신문을 발행하여 평양 시민들과 학생들의 독립의식을 고취하다가 결국에는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1933년에는 저희 학교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평양로에서 목산수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흔한 가문 이기주의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갔던 이 길선주 목사님의 가족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마포 3열 우리 사무엘 마펫 선교사입니다. 이 세 사람 다 마펫 선교사님한테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펫 목사님은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입버릇처럼 한국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마페 선교사님은 그저 사랑하라고만 이야기하였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가문 이기주의로 자기만 지키려고 할 때에 이 사랑하라는 이 말은 단지 종교적인 의미와 그 실천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역사적 에너지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바로 길선주 목사님네 가족들처럼 말입니다. 이에 대해 백범 김구는 백범일지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도는 물론이고 황해도에는 신교육의 풍조는 예수교로부터 개발되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가족만 지키던 자들이 예수교에 투신함으로써 겨우 서양 선교사들의 혀끝으로 바깥 사정을 알게 되어 신문화 발전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선교사의 숙달치 못한 반병어리 말을 들은 자는
신앙심 이외에 애국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장신대 공동체 여러분,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가문 이기주의를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역사에서 그 역할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지키는 이기주의에 함몰될 때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그 사람이 비록 한 사람이 될지라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한 몸을 던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학교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이 일을 위해 현재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이, 그럴 자격과 재능과 가능성도 없던 저희들이 단지 장로의 신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에 옴으로 인해서,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가능성보다 과분하게 역사적 의미를 짊어지고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의미가 너무도 무겁고 위대합니다. 우리에게 구할 것은 오직 순종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니 우리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우리 선배들이 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오늘은 하늘이 축축해서 아파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교회에 가려고 해요. 우리가 송아지를 10달러에 샀어요. 우유와 크림이 많지만 아빠가 집에 없어서 드릴 수가 없어요. 아빠, 애기 이름을 지어주세요. 집에 올 때 가지고 오세요. 로비는 건강하게 학교에 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레비는 사내 아이예요. 아주 귀여워요. 오늘 밤에는 뉴저지에서 오신 벤 도란 목사님이 설교하신대요. 애기가 노새처럼 소리를 꽥꽥 지르고 곧 비가 날 것 같아요. 엄마는 지금 교회에 갔어요. 나는 오후 주일학교에 가는 왔고요. 수지 선생님이 은혜 속에 들어가라는 성경 구절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빠가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빠이빠이. 답장하세요. 아들 세미로부터 1870년 3월 27일 주일 인디애나주 메디슨. 아빠에게 보낸 편지. 사무엘 오스틴 마펫. 바로 마포 사멸은 1864년 1월 25일에 아버지 사무엘 슈만 마펫과 어머니 마리아 제인 맥키의 7남매 중 4남으로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인디애나주 메디슨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진실한 크리스천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조부 윌리엄 마펫 역시 친구의 콜레라 병을 간호해 주다가 전염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메릴랜드 해거스타운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 마펫 집안의 가풍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875년 11살이 되던 해 마포 사멸은 그의 형제인 윌 그리고 하워드와 함께 메디슨 제1교회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 고백은 그의 평생의 삶을 이끌게 됩니다. 마포사멸은 청소년 시기 놀기 좋아하고 호탕한 성격이며 짓궂은 장난꾸러기였습니다. 무슨 일에나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그였지만 성실함과 남을 위한 희생정신은 언제나 그의 안에 살아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대학 생활은 15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포사멸이 처음으로 입학한 대학은 하노버 대학이었습니다. 이 대학은 미국 동부에서부터 온 성직자들이 인디애나에서의 모든 시련과 유혹을 이길 수 있게끔 이곳 젊은이들을 영육간 훈련하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노버 대학에서는 수업이 시작할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주일날 아침에는 주일학교에 교수들이 나가 가르치고 오후 예배에는 학장이 인도하는 등 전체적인 종교활동이 교수진에 의하여 운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하노버 대학에서 마포사멸은 개척자로서의 몸과 마음의 훈련, 그리고 신앙의 훈련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하노버 대학의 신학과는 후에 시카고로 이전하여 오게 되었고 현재는 맥코믹 신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학교를 통해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윌리엄 버드, 그레암 리, 윌리엄 스왈렌, 에드워드 아담스, 윌리엄 블레어, 찰스 아렌 클라크 등입니다. 이러한 선교사들을 배출한 맥코믹 신학교에 마포사멸은 1885년 21세의 나이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신학교육을 받는 동안 특히 선교라는 주제에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신학교에서 배운 2년 동안 해외 선교 사업에 대한 문제와 아울러 나 개인적으로 이 선교 사업에 대한 계획을 구상해 보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생각해 본 결과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기쁘게 응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신학적 고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선교의 신학적 의미와 내실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어디로 갈 것인가? 마포사멸은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선교 철학을 형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것을 한국 선교의 업적에서 역력히 찾아볼 수 있지만 교회 중심의 독특한 그의 선교 방법은 이미 맥코믹 신학교 시절부터 구상한 데서 그 싹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맥코믹 신학교의 수업을 마치고 그는 1888년 졸업을 하게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곧 미조리주 애플턴시의 제1장로교회에서 약 1년간 시무를 하게 됩니다.
이곳 교회에서 교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는 1889년 3월 26일 미국 장로교 해외 선교부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1889년 4월 15일 선교부에서 한국 선교사로 허락을 받게 되고 그해 12월 미국을 떠나 일본을 거쳐 1890년 1월 20일 그의 생일에 한국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마포삼열 목사님으로부터 가장 도전받고 또 배워야 될 것은 무엇보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 복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복음으로부터 마무리된다 하는 복음의 중심성, 이것이 우리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 복음으로 마음을 채웠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즉, 그 당시 핍절한 조선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분은 희망을 봤습니다. 비록 그 통치 체제나 관리들의 참 가렴주고 부패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백성들, 사람들은 희망이 있다. 그래서 참 조선은 희망이 있는 나라다 라고 하는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것, 이것도 복음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학교육이 또한 컨텍스트를 바라볼 때, 컨텍스트를 해석할 때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는 신학교육을 할 때 항상 맥락 속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당시에 우리 조선 백성들, 민족들과 함께하는 교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 당시에 우리 조선 백성들과 잠자리도 같이 하고 음식도 같이 하고 전염병도 같이 경험하는 이러한 동고동락의 신앙, 이것이 또한 우리 신학이 지향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 또한 맥락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 존중, 또 향토 문화에 대한, 현지 문화에 대한 존중이 결국은 아우러져서 오늘 저희는 매우 부족하지만 우리 학교가 이 정도로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삼열 목사님이 당시 조선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다가 나중에 너무도 갑자기 우리 땅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살에 대한 첩보가 입수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해서 갑자기 떠나시게 되고 캘리포니아에 가셔서 캐핀테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말년을 보내셨습니다. 저도 그곳을 방문했고 그분이 마지막 머무셨던 그런 장소까지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묻히셨던 묘소, 지금은 또 우리 학교에 이제 이장이 되어 있으시지만요,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마지막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만사 형통의 삶, 그저 행복하기만 한 삶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마음에 참 와닿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가장 외롭고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도 핍절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명예총장이신 서정훈 총장님께서 그 아드님들과 친분이 있으셔서 나중에 이제 하워드 마펫한테 들으신 얘기를 전해주시는데, 딱 한 번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 가정이 굉장히 유머가 많은 가정이라서 어려운 것도 유머로 풀어가셨는데 한 번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그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사실 그분들이 어디 사셨냐면 마포삼열 목사님이 미국에 가셔서는 캐핀테리아에 그 처가가 소개해준 한 집에 이 거라지 주차장에서 사셨습니다. 차를 넣는 주차장을 개조해서 침대 하나 놓고 거기 싱크대 하나 놓은 그런 아주 허름한 집에 사셨는데요. 그때가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웠답니다. 아들들이 다 그때 대학 재학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아버지는 참 자기를 돌볼 여유가 없었다 하시면서 울었다고 하는 마음이, 그 소식이 저한테도 참 마음이 아팠고요. 그보다 조금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한국을 그렇게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국이 마음에 있어서 돌아가기를 원하셨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한국에 대한 사랑을 간직했고, 또 아들들에 대해서 얼마나 모범이 되셨으면 어렸을 때 너희들 될 수 있으면 목사 되지 마라 했는데, 그렇게 대부분이 목사가 됐고 의료 선교사가 된 것, 이것이 참 인간적으로는 약하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셨다는, 매우 참 인간적으로는 씁쓸하지만 그러나 결국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의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더욱더 영광 받으실 모습이라는 것이 저희한테는 복합적으로 또 도전적으로 다가옵니다.